9시가 됐네요. 자, 리드어라 영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어제 그제 이어서 랑연라인 합창단 같이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기립된 힘, 랑현라인 아침 미팅, 더 랑현 라이브. 어제는 절기가 춘분이었다고 합니다. 춘분은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어제의 우리 비즈니스도 그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의 모든 기운이 판을 바꾸고 역사를 새롭게 쓰는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우리는 참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하루였죠. 여기저기서 TRM으로 끝까지 뛰고 계신 사장님들의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빠른 임상, 그리고 빠른 전달, 그리고 빠른 입소문으로 정말 빠르게 조직 확장까지 되는 아주 쫄깃쫄깃한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는 대시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시는 밀어붙이기도 하지만 내가 당겨내는 것도 대시라고 합니다. 오늘도 밀당을 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를 한번 복귀해 볼까요? 어제는 여러 번의 뉴스킨 제품을 전달받았지만 결국적으로는 나를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전달해서 대시했던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이희정 사장님을 만나봤고요. 그리고 유비트 좋은지는 않았지만 정말 타사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까지 정말 좋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피트니스 플랫폼 비즈니스인 유비트가 타사 제품과 성능, 가격, 기능 모든 면에서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사장님들의 대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아주 따끈따끈하게 어제 SBA를 마감하신 사장님이십니다. 저하고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장님이시거든요. 그 이야기도 잠깐 나눠볼 건데요. 우리 에이스의 떠오르는 리더 모미나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선양 사장님과 정말 이런 날이 오네요. 네,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기다리고 그렸던 화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어떤 인연이길래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마 사장님 소개하고 마이스토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룹 에이스 빅에이스 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민아입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은 저희 오늘 메인 강의를 해주실 김영숙 사장님이십니다. 저의 전직은 원래 핸드폰이나 터치스크린 같은 전자 제품의 회로를 설계하는 일을 했었어요. 사장님, 네? 사장님, 잠깐만요. 그 마이크 살짝만 들고 해주시겠어요? 소리가. 그럴까요? 네, 네. 좋아요. 네. 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계속 네. 이어서 해주세요. 계속 회사를 다니다가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남들 보기에는 집에서 돈 벌면서 애도 케어하고 살림도 하니까 굉장히 부러워를 했었어요. 근데 40세에 넘어가면서 매일 밤 프로젝트를 위해서 밤을 새다 보니까 건강이 되게 악화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IT 쪽하고 이 핸드폰 쪽은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제가 프리랜서로 밖에서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제 자신이 도태되는 걸 느꼈고 설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 그림 그리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었어요. 그때쯤에 제가 프로젝트 끝나면 돈 쓸 일밖에 없습니다. 계속 일만 하다가 그래서 친구 피부샵에 갔다가 저는 이게 피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사각턱이 늘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각턱을 좀 깎아보고자 갈바닉을 받으면서 제가 받고 좋아져서 저는 동네에서 공동구매를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네 언니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때뿐인 줄 알았는데 매달 캐시백이 들어오는 거 보고 호기심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스폰서님이신 저한테 7대, 저는 스폰서님이 7대 소비자거든요. 근데 스폰서님 오셔서 그 먼
검단에서 그 안양까지 외곽순환도로에 통행료를 뿌리면서 기름을 뿌리면서 오셔서 사업을 이렇게 집에서도 잘하는데 나와서 배워보면 어떻겠다는 제안을 해주셨고 늘 오실 때마다 랠리를 초대해 주시고 세미나를 초대하셨는데 저는 매일 프로젝트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해주셔서 랠리를 갔다 오면서 저는 그 랠리장에 있잖아요. 처음에 입장할 때 그 천장에 상드리에를 보고 뚜껑이 날아갔어요. 아, 진짜요? 네. 내가 아는 모미나 사장님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근데 그때는 그 심장 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너무 느꼈고 그때 제가 가서 느낀 건 누스킨이 제가 알던 게 아니라 진짜 이거 큰 사업이구나라는 느꼈고 누스킨으로 내가 미리 준비를 해서 든든한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처음에는 애 학원비 30만 원 벌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와, 그래서 투잡부터 해서 진짜 전업을 2016년에 했습니다. 와, 오, 진짜 중요하네요. 그 스폰서님의 7대 소비자였다. 그런데 스폰서님의 대시죠. 초대를 네. 끊임없이 했고, 자꾸 보고, 그리고 집에서도 이렇게 잘하는데, 나오면 얼마나 더 잘하겠냐. 이 말에 정말 학원비 30만 원 벌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사장님, 저하고의 인연도 살짝 있죠. 그 얘기도 좀 나눠볼까요? 네. 네. 김선영 사장님과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때 우리가, 맞아요. 김선영 사장님께서 제가 소비자로 있었을 때 저희 집에 오실 일이 되게 많았는데, 뉴스킨에 대해서 진짜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김선영 사장님께 정기구매 변경하는 법도 배웠고요. 하물며, 지금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대몬 가방을 김선영 사장님께서 사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김선영 사장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한테 사업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이제 소비자가 구축되어 있었고 저걸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타 네트워크에서는 야 나랑 해 친구니까 나랑 해야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끌어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저의 프레임은 되게 정직하고 그거를 이제 신념으로 갖고 사는 사람이라 거기서 이 회사 진짜 괜찮네. 이 회사 진짜 상도가 있네. 여기서 리크루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리크루팅 됐는데 되게 상당 부분 그 부분을 차지를 했고요. 진짜 김선현 사장님께서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호일러 역할을 정말 많이 해주신 겁니다. 음, 제가 감사해요. 그 상황을 살짝 얘기를 해보면, 한 십몇 년 만에 동창회에서 만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제가 호구조사를 나름대로 했답니다. 뭐냐면,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소비자는 몇 명 있냐, 몇 명 있냐, LOI는 진행했느냐, 동의서 냈느냐 그랬더니 이미 3개월이 지났더라고요. 3개월 마지막 달이다. 그리고 소비자도 이미 많이 구축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대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할 거면 제대로 똑바로 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음, 정확하게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닐 거면 그냥 하지 마. 이렇게 아,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좀 속이 쓰립니다. 조금 더 대차게 대시를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그 전을 보면 사장님은 워낙 사람을 모으는 일을 정말 잘했었어요. 제가 기존에 피부샵 할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의 소개를 하는 키맨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못 알아본 게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은 네, 네. 그때 제게 그 김선아 사장님이 하신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어떤 네트워크를 해도 잘했을 거다. 근데 뉴스킨을 처음으로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그 말이 그래요. 지금도 아, 잊혀지지가 않고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버킷리스트에 내가 팀 엘리트가 되면 김선영 사장님 그룹에 가서 강의를 해야지. 그걸 진짜 적어놨어요. 진짜 소름 끼치죠. 와, 그게 오늘인 것 같습니다. 대박, 대박. 지금은 너무나도 멋지게 성장하고 계셔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 서로 네. 응원하고 그런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이 사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장님, TR미의 LTO의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알기로는 TR미가 너무 비포 애프터가 너무 잘 나와서 하다가 조금 네. 멈췄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너무 부러운데 네. LTO 느낌이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2월 달에 제품을 받고, 저는 이제 TR 라인티로 바로 15일 전에 이미 몸이 딱 세팅이 된 상태에서 TR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9일 차가 됐는데 너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요. 너무너무 빨라서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말랐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미팅이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일 차에 딱 중단하고 등판 딱 임상 딱 찍고 그걸 이제 엠버서더 방에 공유를 하고 저는 딱 멈췄어요. 그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끼니까 확신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맞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모미나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요 앞에 TR90 챌린저 제가 6%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TR미를 하다 보니 이게 임상이 팍팍팍 빨리 나왔던 것 같아요. 사장님도 아마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 사장님, 올해의 목표가 진짜 남다르시더라고요. 어제 일단 1차 관문인 SBA 마감하셨는데, 네. 올해의 목표가 진짜 남다르신데, 올해 어떤 변화를 하면서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처음 이제 전업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맞은 LTO가 유스스펜이었어요. 그때 저는 루비가 됐고, 저는 이제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벌어본 돈이 25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LTO를 통해서, 390만 원인가를 받으면서, 와, 이렇게도 돈을 버는구나. 그러면서 저의 프레임이 깨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받아봤는데, 전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여태까지 남의 밭에서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걸 하면서 LTO의 기회를 저는 되게 매번 LTO를 할 때마다 핀업의 목표를 항상 세웠었거든요. 근데 연차를 거듭하면서 늘 핀업을 외쳤지만 진짜 목표 앞에서 여러 가지 일로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완벽한 제2의 영이에요. 그 음, 돈을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느꼈겠지. 그 돈을 안 받아봤으면 정말 모를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안 될 것 같으면 자꾸 포기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표 전과자가 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진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내가 증명해내야 되겠다. 진짜 결단을 하고 나니까 진짜 다이아는 혼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 목표 전과자가 올해는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네, 다짐을 하시고 네, 남다르게 목표를 위해서 뛰어셨네요. 사장님 또 약간 행동의 변화도 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목표를 세우고 이 올해는 꼭 달성하리라 생각을 하고 했던 행동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했는지 그 얘기도 좀 나눠볼게요. 네. 제가 이제 시스템에서 거의 올인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열심히 뛰는데 핀업을 못 하는 데는 내가 이유가 있겠구나.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변화하기로 마음 먹고, 사실 일단 마인드, 부정을 다 없애고, 안 된다는 생각 없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스폰서님께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 나눈 얘기를 다 음성 파일로 해서 보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다니기에 내가 안 될까. 고쳐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진짜 고쳐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초기 사업 때 이거 많이 하는데 사업 7년 차에 이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너무 창피하기도 하지만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이제 다이아는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뛰지 말고 함께 뛰는 사람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호캉스를 연초에 준비를 해서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람들을 모시고 제 사비를 다 털어서 그때 단합으로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모아지고 그러고 나서 조금 파트너 사람들이 힘을 모아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각자 혼자 자기가 알아서 내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각자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사장님이 다르게 행동했던 게 뭐냐면 스폰서님에게도 요청하고 파트너에게도 요청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셔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협업을, 네, 네. 요즘 되게 좋은 소식이 많더라고요. 네, 사장님이 요즘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대시를 하고 계신지 네.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네. 제가 2월 달에 두 세트를 받고, 제가 한 세트는 제가 먹고, 한 세트를, 콜드에서 제가 소개받은 미용실 원장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대사가 너무 안 돼서 TRIT를 해도 또 PM이라는 거 제품을 막 다른 회사 거를 먹어도 전혀 안 빠지던 살이 딱 이걸 드시고 18일 차에 딱 빠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달라서 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과 딜을 했습니다. 대시를 했어요. 그 원장님께 나는
지금 9일 차에 중단을 했다. 너무 빠져서. 그리고 원장님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정도로 빠지면 이 아이템 어떻겠냐? 돈 되겠냐, 안 되겠냐? 먼저 얘기를 했고, 제 원장님한테, 제가 불린이에요.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나이 50에. 그래서 블로그에 미친 티알미, 미친 후기를 쓰고 거기에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 엠버서더 사장님 이상의 임상들을 다 올렸었거든요. 거기서 그분께 여기 있는 사장님들이 그냥 일반 사업자가 아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리더 사장님이고 여기서 이분들이 얼굴 까고 배 까고 다 깐 거예요. 이 사진을 어디서 퍼왔으면 다 가렸을 거다. 근데 이분들은 실제 임상이다. 근데 여기서 얼굴 가린 사람은 원장님밖에 없다. 원장님만 소비자다. 이 귀한 제품 아무나 먹어. 사업자도 못 먹는다. 엠버서더 사장님 이상만 넣으실 수 있는 거를 원장님한테 드렸으니 나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오, 진짜 다른 대시를 하셨어요. 예전의 네. 모습과는 사뭇 다른.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그래서 원장님이 잘 먹고 일단 건강해지고 4월에는 제품이 없다. 내가 제품은 어떻게든 구해올 테니 연결만 했다고 들이댔어요. 그랬더니 제품에 확신이 있구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4월 달 가서 누가 현금을 주겠냐. 그때는 이제 현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사놓은 예. 제품이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하신 말씀이 그때는 내 미용실 카드기를 써라. 여기까지 나오고 어제까지 또 추가 주문을 해주시고 제가 다이아를 마감하는데 1등 공신으로 도와주시고 와. 어제 문자가 왔는데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 내가 너를 돕겠다. 그리고 나는 한다면 한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와, 이게 모미나 사장님의 대시의 방법이 틀리지 않았으면, 달라지지 않았으면 아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멋있으시고요. 사장님, 진짜 SBA 된 거, 지금 그냥 살짝 찍고 바로 EBA 가실 것 같거든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다시 메인 강의 또 모시도록 하고, 그러면 올해는 목표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한, 제가 네. 막 더 떨리네요. 않기 위한 올해의 우리 각오와 목표 힘차게 외쳐볼까요? 네, 저는 6월 본판매 때 무조건 블루 다이아가 될 목표 가지고 있고요. 또 저를 포함한 5조와 싱가포르 트립을 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구지만 항상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고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공지사항인데요. 오늘은 공지사항보다 밤새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는 정말 많은 카톡방에서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자,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보통 거절을 받으면 보통 어떤가요? 안 되나 보다. 6월 달에 다시 얘기해보자. 다시 나올 때 해보자. 이런 얘기 할 텐데 7번을 넘게 거절하신 분에게 어제 티알미 먹고 영상으로 찍은 송나라 사장님이 보여주신 영상 있죠? 그거 하나 마지막으로 딱 보냈더니 카드 번호를 주문해 주세요라고 주셨어요. 진짜 결국 끝까지 한 세트를 더 해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다른 방에는 오후 1시부터 막판 스타트를 올리면서 40세트를 추가하고 그래도 아쉬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하루 만에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또 항상 카톡방을 불질러 주신 우리 최윤영 사장님. 최윤영 사장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솔직히 들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뛰어주셨습니다. 한두 세트 한 사람 분들을 방으로 모으셨대요. 그리고 그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나 이거 계속해야 되고 6세트는 기본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4세트 더 달라고 그리고 사은품 더 받고 싶다고 이러면서 추가 주문도 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했지만 또 하고 또 전달해서 많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기철 스폰서님께서 이런 카톡을 남기셨어요. 하루 만에 뭐 크게 그렇게 주문량이 막 속도가 붙겠어? 이미 주문하거나 예약을 받은 건 다 끝났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문 속도가 진짜 너무 빨랐대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인지는 정말 예상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잘한 우리에게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의도입니다. 오늘의 성의도는요. 어제 정말 치열하게 잘했지만 지금부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일은 영업이 아니라고 하죠. 파는 거 아니야. 영업 아니야. 사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업과 사업의 차이는 뭘까요? 네트를 짜고 그 뒤가 이 사람에게 TRM이라는 제품이 하나가 연결이 됐지만 그 뒤에 일어날 것들이 막 상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흥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그 그림을 펼쳐나갈 거냐는 지금부터 내가 오늘부터 해야 될 일에 대해서에 따라 정말 극과 극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해야 할 일 꼭 숙지하시고 오늘 다시 스타트 해주시는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장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TRM이 들어간 고객들에게 해야 될 루틴 반드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더 랑연라인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를 사장님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PA를 마감을 해주시고 싱가포르 트립에 도전도 해주셨지만 좀 전에 제가 카톡방을 봤어요. 우리 랑연 라이브의 DJ이신 박재현 사장님 PA 마감하셨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봤어요, 지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메인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 하면 항상 한결같으신 분,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 그러면서 열정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끊이지 않고 유지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이번에 제가 이분을 조금 더 깊게 알게 되면서 와, 안에 거인이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분의 대시하신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대시를 우리는 대시하면 소비자한테만 생각을 하지만 이분은 파트너에게 대시를 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이스그룹의 김영숙 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스킨 사업가 김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폰서님 이야기도 좀 부탁드려요. 저희 스폰서님은 직대 스폰서님은 오영애 사장님이시고요. 비즈니스 스폰서님은 강병은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사장님 뉴스킨 하게 되신 계기 너무 궁금해요. 네, 그 이야기 들려주세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이런 거는 뭐 전혀 생각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전직은 휴대폰 매장을 했었어요. 휴대폰 매장을 3개를 운영을 하면서 10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10년 중에 5년 정도는 굉장히 잘했었고요. 그리고 5년 정도는 이거로 계속하면 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것들 좀 넉넉하게 살고 있었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기 힘들겠다는 불안감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직업을 알아보고 있던 차에 저희 가게에 오시던 보험 설계사 분이셨던 저희 스폰서님이 어느 날 뉴스킨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혼할 때 뉴스킨으로 혼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넘어갔어요. 피부가 나쁘지 않았고 피부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쓰다가 버린 것도 많고요. 그때 나왔던 제품을 풀 패키지로 닫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뉴스킨을 전달받으면서 이걸 사업으로 봤던 적은 없고 반복적으로 저희 가게에 오시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가게에 오신 이유는 저를 리크루팅 하러 온 게 아니고요. 저희 가게 직원을 리크루팅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가게 직원분은 타이밍이나 욕구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었고
저는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게 귀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누스킨에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고 이 자리에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와, 사장님. 사장님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사장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을 보러 오던 분이 사장님이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초대가 됐고, 그러면서 뉴스킨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자, 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처음에 초대를 한 번에 된 건 아니지만, 선능에 한번 와서 강의를 들으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그 얘기도 조금 나눠볼까요? 처음부터 누스킨 사업에 초대가 된 사람은 많이 없을 거고, 저희 스폰서님이 포스트잇에다가, 어, 따따따 MBM몰 주소를 적어서 붙여놓고 가셨어요. 근데, 한두 달?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매장에 손님이 없는 날씨가 안 좋은 날이 있었는데, 그날 그 포스트잇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강의를 하나 들었거든요. 근데 제 선입견이 생기지 않게끔 했던 게 강사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수수했고, 그리고 제가 처음 들었던 강의가 갈바닉 강의였는데, 갈바닉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젤을 파는 일이네, 라는 거를 느낌을 받고, 강사분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강의, 또 그 다음 강의를 MBM을 통해서 몇 번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선능이 초대가 됐는데,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온 거는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강의에 초대가 됐을 때 그 강사분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내용이 문제가 있거나 그건 아닌데, 한 시간 강의 들으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지 하지 말아야겠다. 말아야 되겠다. 네. 네. 왜냐하면 나는 못하겠다. 강사분이 너무 예뻤고요. 김사원 사람처럼 되게 예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되게 똑똑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분이 하는 일이면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강의가 끝날 때 결정을 했어요. 하지 말아야지. 어. 그러고 나서 근데 어떻게 하게 애프터, 되셨어요, 사장님? 네네. 그러고 나서 상위 스폰서님이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상위 스폰서님이 애프터 미팅을 하자고 부스로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에 가서 미팅을 하면서 그 공간에서 누스킨의 보상이 이해가 된 거예요. 음. 저는 그러면 화장품에 관심. 네네.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사장님이 그냥 호기심에 강의를 들었고, 듣고 나서는, 아,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나 저번처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애프터 미팅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애프터에서 보상을 듣게 되고, 보상을 이해하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보상을 사장님이 이해하게 되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핸드폰 매장을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 매장을 하면, 왜 요금제 몇 프로나 이렇게 해서 캐시백처럼 자산이 쌓이는 일이라고 저희도 살짝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다른 일을 찾으셨던 것 같은데 그거와 딱 비교가 돼서 젤이 팔려나가는 일이네. 휴대폰을 파는 게 아니라 요금제에 대한 캐시백을 받는 일이네. 이런 것처럼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왜 전향을 하게 되셨죠? 휴대폰 매장을 하면서 제가 판매점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중에 일반적으로 있는 매장들은 대부분이 판매점이고 저희처럼 수수료를 받는 매장이 100군데 중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아, 다 같은 데가 아니군요. 네. 그런데 오. 그 대리점을 해보려고 많이 알아보고 또 도전도 해보고 했는데 이 수수료를 받는 게 일반인이 수수료를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라 어렵더라고요, 그냥. 왜 어려운가요? 일단은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커요. 그 조건이 뭔데요? 금액적으로 여신을 통신사, 유수의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40억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40억 보증 담보를 해라, 40억이요? 이렇게까지. 네. 4억도 그래서 아니고 그거를, 40억이요? 네. 네네. 와, 진짜. 그러니까 확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사장님이. 내가 40억을 들여서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그 일과 비슷한 뉴스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 일로 바로 전업을 하셨다고요, 사장님은. 네. 네, 투잡이지만 투잡 같지 않은 투잡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투잡 때 네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강의를 처음 들었는데, 첫날 와서 사업을 결정을 하고, 저는 제품을 제가 써본 거는
바디바랑 인앤서밖에 써보지 않은 상태였는데 휴대폰 하나를 팔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상상하시는 거 이상으로 많이 남는데 바디바 인앤서 다 남아도 4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팔려고 왔으면 제가 뉴스킨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수수료를 제가 받기 때문에 뉴스킨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저는 너무 정확히 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고 있는 매장을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 없으니까 직원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뉴스킨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매장에 가서 출근을 해 있으면 손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 팔면 정말 몇십만 원 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직원한테 하시라고 너무 잘해주니까 직원분이 잘해줄 거다. 그리고 넘기고 저는 가방을 들고 갈 데도 없는데 밖으로 나갑니다. 어, 왜냐하면 어차피 휴대폰 매장은 앞으로 제가 계속 할 일이 아니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는 거는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은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뒤로는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사업을 해오셨어요, 사장님. 근데 사장님이 어느 순간 바뀌셨거든요. 되게 많이 바뀌셨어요. 그 바뀌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장님? 네. 저는 사업을 되게 못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제가 잘하는 거는, 어, 제가 잘하는 거는 저만의 바둑을 두는 건 엄청 잘해요. 저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는 되게 잘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남과 비교했으면 저는 진작에 딱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랑 제가 비교한다고 제가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네트를 확장을 해야 되는 건데 네트 확장을 하는 거지 방법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네트 확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사장님. 아니, 남과 그래서 비교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가게를 할 때 제가 잘했던 거는 판매보다 직원 관리를 되게 잘했고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지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했던 사람인데 그거를 와서 뉴스킨에서 하려고 보니까 저는 하겠는데 내가 함께 하자고 리크루팅을 하신 제 파트너분들이 저는 사업으로 왔지만 어떤 분들은 제품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문화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레버리지가 나질 않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하겠는데 왜 이들이 나처럼 하지 않을까? 이거 항상 고민하거든요. 네, 나 그래서 같은 사람이 안 찾으실까? 네. 네, 그래서 이유가 뭘까? 이게 사무실에서 잔소리를 한다고 되는 일일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잔소리를 하면 듣긴 듣거든요. 듣는데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제가 점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장님? 이대로 방법을 바꿨나요? 이대로 지금처럼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나는 물론이고 내 팀은 다 굶어 죽겠다. 다 떠나가면은 저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시를 해요. 파트너분들께. 제가 어떻게 오늘부터 되시려나요? 네, 그전까지는 요청을 하고 사장님 여기 좀 같이 가주세요. 이분 좀 만나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면 제가 가서 뭔가를 했는데 방향을 완전 바꿔서 제가 제 바인더의 시간을 모두 다 오픈할 때니 우선순위에 가져갈 사람들이 내 시간을 가져가 보시라고. 내가 12시든 새벽 6시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 하겠다. 완전 달라요, 사장님. 관점이. 네. 내가 후원할 테니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 말하고 나의 시간은 이렇다. 다 오픈을 하면서 나를 적극적으로 내 시간을 써라. 그렇게 했더니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사장님? 파트너 사장님께서. 네. 그래서 시스템이 있는 날은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냐. 시스템이 있는 날 빼고 나머지 시간에 내 시간을 충분히 써서 해보자. 그랬더니만 파트너분들이 제 시간을 쓰기 위해서 앞다퉈 약속을 잡는 거예요. 앞다퉈 저랑 제 바인더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제 바인더를 막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아, 이 시간 몇 구나. 그렇게 해서 하면서 적극적인 후원을 가서 현장에서 2대1 미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와, 이게 완전 다르네요, 사장님. 제가 에피소드로 그 얘기도 들었어요. 서로 내가 그 시간을 잡기 위해서 막 일주일 전쯤, 주말에 미리
왜 저는 그 시간을 쓸 수 없나요? 라고 하면 더 먼저 약속을 채워. 라는 이야기도 하셨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달라진 점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사장님? 어, 따로따로 맨투맨으로 가서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걸 했는지 점검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현장에 가서 같이 가서 보니까 뭐가 부족했는지 점검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것도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나와 후원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2대1 미팅을 주선한 파트너가 관점이 같은 관점으로 그곳에 가서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관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클로징이 되지 않거나 뭔가 미스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어, 그래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사장님?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몇 번 해보니까 이러다가는 관계만 나빠지겠다.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 여기를 가면서 제가 할 것은 이거예요. 클로징도 있지만 이분과 관계 유지를 해서 니즈 파악을 하고 욕구 파악을 하고 아니면 가는 과정에서 이분을 마음에 얻고 가는 과정에서 오늘 이걸 할 거니까 이거에 대한 관전 포인트에 중심을 두고 제가 하는 걸 보세요. 2대1 미팅 가기 전에 어떤 부분을 지켜봐라라는 얘기를 미리 합의하고 나가신 거네요. 그죠? 네네. 그냥 네네. 내가 하는 거 봐. 이게 아니라 콕 집어서 하셨어요. 그죠? 어떤 부분. 오늘은 내가 가는 목적이 뭐다. 그죠? 그러면 사장님, 그렇게 해서 2대1 미팅을 가시면 사장님이 소비자를 대하는 대시도 다르더라고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대시를 저랑 한번 해볼까요, 사장님? 저를 네네. 상대로. 네네네. 네네. 자,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영 씨.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오셨네요, 어떻게. 저희가 보자 그랬을 때 조금 어떤 생각을 하고 나오셨어요? 부담스러웠어요. 그쵸? 네, 제가 왜 선영 씨를 보자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는 어쨌든 뉴스킨을 하는 사람들인데 뉴스킨은 사람으로 인적 자원으로 네트를 확장을 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 입장에서 명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개 사장님이 선영 씨 친구인 이 사장님이랑 미팅을 하다가 명단이라는 걸 써보자 그래서 명단을 쓰는데 선영 씨 이름이 없었어요. 저는 선영 씨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영 씨 친구분은 명단을 쓰질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선영 씨를 기억을 하고 있고 이분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명단이 없어서 왜 선영 씨가 명단이 없냐 물어봤더니만은 친구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피해가고 싶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피했길래 제가 만나러 왔다고. 저는 수영 씨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왔다. 제품을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다.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군요.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듣고 사장님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빙빙 둘려서 이 사람이 나한테 사업을 하자고 얘기하려고 대시하려고 온 것 같은데 느낌으로 알거든요. 우리 모두 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빙빙 돌면 되게 더 웃겨요. 근데 사장님은 진솔한 얼굴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걸 전달하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사장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그것도 되게 기억나요. 상대방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장점을 막 나열해 주셨거든요. 그 장점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네. 제가 가게 직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성실한 사람을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인상 좋은 사람. 인상 좋은 사람. 네.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 네. 그리고 예의가 바른 사람. 네. 이런 사람을 저는 직원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이제 먼저 물어봐요. 만약에 내가 가게를 꾸리거나 내가 누군가와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서영 씨는 어떤 사람을 함께 하고 싶겠냐? 거짓말하는 사람 좋아하냐? 아니요. 네. 그러면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 좋아하냐? 아니요. 네. 이기적인 사람 좋아하냐? 아니요. 네. 그리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냐? 아니요. 네. 선영 씨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선영 씨랑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선영 씨가 제가 마음에 들어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어떠신지 봐주실래요? 이렇게 저는 해요. 근데요, 지금 대시 받았는데, 칭찬을 앞에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거절을 못 하겠어요. 일단 기분이 되게 좋고요. 마음이 확 열리네요. 대박이에요, 사장님. 대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확률이 되게 높으시죠, 사장님? 확률이 누구나- 높은 편이에요. 네, 누구나 나가면 1대1 미팅하고 누구나 담아내고 또 초대가 중요한 걸 아셔가지고 이 작업을 과정을 단계로 한 다음에 초대하실 때도 되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초대하시고 나셔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으신가요? 초대를 하고 나서 저의 직대일 수 있지만 후원의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초대를 하고 나면 다음에는 72시간이나 가장 멀리는 72시간 안에 아니면 12시간 안에 24시간 안에 24시간 안에 다시 그분을 컨택을 하고 나의 뭔가 점이라도 찍어라. 컨택을 다시 해라. 왜냐하면 72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레벨이 높여놓은 거를 다시 72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마이너스 레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내가 매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레벨 높이는 작업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욕구가 있고 우리가 이런 열정을 표현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분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거를 정확히 명시해서 선생님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너는 이것만 해 라고 정말 심플한 거를 하나 던져주시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걸 파트너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하는 네,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네.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포인트 리더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조규철 스폰서님 강의를 자주 듣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셀리더와 포인트 리더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파트너분들도 그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나는 포인트 리더다. 사장님은 셀리더다. 포인트 리더와 셀리더의 차이는 안내하는 거는 안내까지 하는 분은 셀리더고 포인트 리더는 안내하고 점검까지 하는 게 포인트 리더라고 하지 않았냐. 나는 그래서 점검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언제까지 여쭤보면 되겠냐. 여쭤봐도 되겠냐. 이것도 대신데, 사장님, 잔소리 같지 않고, 되려 더 나를 더 신경 써주고,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한정적 안내를 하시는데, 그게 좀 다르네요, 멘트가. 그렇게 하면은 파트너분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처음에는 저는 스폰서님을 등에 업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걸 스폰서님 업지 않으면 제가 하는 얘기처럼 들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맞긴 하는데 제가 하는 거는 파트너분들이 잘 안 듣고 싶어 할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동원 스폰서님을 등에 업기도 하고 조규철 스폰서님을 등에 업기도 해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러면 순간 표정이 바뀌면서 이야기를 잘 듣는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인데요, 사장님. 네. 내 얘기가 아니고, 리더 사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냐라고 하면서 빌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 제가 보면 사장님 지금 사업에 순풍에 돋단 것 같아요. 막 살랑살랑 정말 잘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사장님, 제가 그 사전 미팅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나처럼 복제를 할 수 있게끔 체계화하고 싶었어요 라는 얘기도 하셨었어요. 이 부분을 정말 잘하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목표는 일단 PA를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PA방에서, 도전방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막 빛을 발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뭐가 있냐면, 제가 루비 갈 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SBA를 가고 EBA를 갈 때보다 저는 루비 갈 때가 훨씬 더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루비 갈 때 어느 정도 바빴냐면, 그냥 오늘 보이는 밥이 나의 마지막 밥이다. 밥 먹을 시간이 없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가면 이제 긴장이 풀리고 뭔가 보상 심리가 있으니까 집에 오면 뭔가 막 먹는 거예요. 10시, 11시 막 배고프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이럴 땐 배도 안 고프잖아요. 뉴스캐너들은.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루비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되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막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거를 다시 도전하려고 보니까 그 힘든 걸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또 바쁘게 그 다녀야 힘든 걸 되고, 또 해야 되나? 별로 힘들진 않았는데, 그래봐야 조금 바쁜 건데, 그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사실은 EBA도 되게 늦게 됐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PA 역시 제가 루비 갈 때 했던 행동들, 그것을 다시 하면 저는 피해가 간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행동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사장님. 그래서 저는 올해 PA를 마감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사장님, 그러면 반드시 PA 돼서 다시 이 자리에 모시는 걸로 약속하고요. 올해 목표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영숙 사장님의 대시하는 법을 제가 자세하게 들려보았어요. 제가 느낀 건, 내가 대시를 하더라도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그에게 대시하는 것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구나. 그 또한, 대시 또한, 회원이 아니라, 예비 파트너가 아니라 나의 파트너에게도 나와 협업할 파트너에게도 요청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김영숙 사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지금 가장 중요해서 제가 오늘 성의도도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TRM가 지금 많은 양이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역할에 따라 이게 결과가 정말 극과 극으로 나타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 우리 위드그룹의 최회원 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디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멋진 게스트 사장님들 두 분이 아침 시간을 너무 꽉 채워주셔서 저 너무 동기부여 받고 그리고 또 반성도 하게 되고요. 우리 김영숙 사장님, 모미나 사장님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팀 엘리트가 되실 것 같아요. 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막 이 발끝부터 올라옵니다.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앞전 시간 나오셨던 우리 그저께 나오셨던 우리 송나라 사장님의 TRM이 그 후를 조금 보강해 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밤새 소식에 나왔던 정지현 사장님의 그 카톡을 보면서 제가 번뜩 또 하나 추가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룹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 왜 생각해 보면 누구는 이틀을 체험하고 20세트를 받고요. 누구는 한 달을 다 TRM를 섭취하고 체지방이 굉장히 막 5%, 6% 감량을 하셨지만 내가 예약받은 숫자는 좀 적고 혹은 없고 그럴 수 있죠. 또 누군가는 TRM를 입에 대보지도 못했는데 본인 쿠폰을 다 소진하시고 또 6장을 받으셔서 뛰어다니시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674명이 전부 다 체지방이 한 8%씩 빠지면 여기 있는 674명이 전부 다 20세트씩 받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라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그건 것 같아요. TRM가 나에게 준 나의 임상, 내 느낌, 이것보다도요. 내가 가슴이 설레는 순간은 TRM를 섭취하고 그 제품을 느끼는 내가 아니라 TRM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대방에게 희열을 느낄 때, 그 희열이 반복될 때, 내가 어려웠지만 그 한 세트를 예약받아서 그 한 세트를 3세트, 6세트로 늘려가는 현장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심장이 터지지 않을까. 저도 신제품을 이제 10년 차다 보니까 아주 많은 신제품들을 이렇게 LTO로 맞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를 설레게 했던 게 이 제품의 우수성이었나? 왜냐면 저는 TR90도 먹어보지 못한 채 LTO를 했고요. 메타도 먹어보지 못한 채 LTO를 했고, 유스스펜도 먹어보지 못한 채 LTO를 했어요. 어떻게 내가 제품도 체험하지 못한 제품을 어떻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라고 봤더니, 현장에서 그 제품을 이야기하면서 설레이고, 상대방과 미래를 상상하면서, 우리 이렇게 해보자, 가보자, 돼보자.
예뻐지자, 살 빠지자, 건강해지자, 내가 도와줄게, 돈 벌어보자라고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내 자신에 내가 설렜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자, 앞으로도 우리 사장님들 수많은 LTO를 우리는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가을에 바디 아이오도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내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흔쾌히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흔쾌히 사는 사람이 가장 적어요. 그리고 설명, 설득이 필요한 사람, 여전히 고민하는 사람,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매번.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예약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제품을 알리는 사람들은 뭘 잘하는 거냐면요. 흔쾌히 사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사람, 여전히 고민하는 사람, 또 만나지도 못한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 마음을 전달해서 마지막 11시 58분에 그의 마음을 돌리는 사람. 아까 밤새 소식에 나왔던 정전 사장님의 소식을 보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영역에 있는 사람을 잘 해결하는 능력, 이거를 갖추시면 앞으로 어떤 LTO가 오더라도 우리 라이언 라이브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많은 예약을 받고 많은 매출을 스스로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좋은 귀인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TRM를 많이 유통하셔서 이분들과 관계를 형성하시고 또 각자 그룹에 있는 TRM 방에서 담아 가실 거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6명한테 TRM가 나갔다면 이 6명에게 똑같이 송 사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뉴얼대로 하시겠죠. 이 사람의 비포 사진을 찍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 자세히 안내하고 카톡방에서 같이 리드하시고 만나고 하실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보상까지 안내하고 초대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로직이잖아요. 사람을 남기기 위한.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사업을 하겠다라고 오케이 사인을 하시고 초대가 되시는 분이 많아요. 아니면 아니야 나는 그냥 제품만 먹을게. 사업은 좀 부담스러워. 나중에 혜원 씨 나한테 사업 얘기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제품 잘 먹고 예뻐질게. 이런 사람이 많아요. 후자가 훨씬 더 많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모수를 늘리는 이유, TRM를 내가 마지막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이 나가야 하는 이유는 이 모수가 늘어나면 내가 비즈니스를 안내했을 때 끌려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확률과 숫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리드했지만 비즈니스적인 안내를 따라오지 않으시고 그냥 소비자, 회원에만 머물러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LTO 때 단 한 명의 파트너로 남길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대성공한 LTO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대다수의 비즈니스적으로 끌려오진 않지만 나에게 좋은 소비자로 남아줄 수 있는 그 대다수 분들을 사장님들 얼마나 프리퀀시 하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쓰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이것도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흔쾌히 사는 사람 있죠. 그 흔쾌히 사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사장님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실 분도 있어야 하지만 내가 뉴스킨 제품 이런 게 나왔어라고 얘기하면 아무따 사줄 매니아도 우린 필요하잖아요. 그죠? 조기철 스폰서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이 다 사업을 하냐. 간호사는 간호를 해야 되고 선생님은 애들을 가르쳐야 되고 세탁소에도 직원이 필요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함께 뉴스킨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의미에서 그러면 지금 당장 나에게 비즈니스적으로 끌려오진 않지만 나에게 좋은 소비자가 되어줄 대다수의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실지 무엇을 하실지 이것도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먹으시고 집착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분들이 쌓이면서 연차가 쌓이면서 나도 이렇게 흔쾌히 사는 사람들이 축적될 수 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TRM 방에 들어오셔서 사장님들이 리드하고 계시거나 혹은 TRM가 나가서 지금 복용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 비즈니스적으로 리딩이 막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내가 좋은 소비자로, 매니아로 나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실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루틴으로 이 분들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세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한 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분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사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분은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진 않지만 내 몸을 만드는 거에 지금 너무 집중되어 있어. 그러면 이분이 이루고자 하는 이 한 달 안에 이루고자 하는 이 목표를 내가 같이 이뤄주는 동반자의 역할을 출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으니까 얼굴도 좀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러면 또 얼굴도 터치해 주시고 함께 관리도 하시고 모바일로 줌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같이 갈바닉도 하시고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걸 게을리하시면 안 돼.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했던 실수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신제품이 나가고 그중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리드가 되는 사람에게는 굉장하게 몰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소홀하게 해서 진짜 많은 아까운 분들을 날렸던 경험이 저 역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의 찐 소비자가 되어줄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찐 소비자가 되어주고 나를 좋아하면 당장 그분은 이 비즈니스를 하시지 않지만 그분 너머에 있는 그분을 통해 소개를 받는 분은 또 어때요? 나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7대 소비자가 파트너가 된 경험도 있어요. 그 7대까지 만나기 위해서 2대, 3대, 4대, 5대, 6대를 만나갔던 그 2대, 3대, 4대, 5대, 6대를 만나면서 설렜던 그 당시 그리고 그 7대 소비자에게 보상을 풀면서 LOI를 안내할 때 그 기쁨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 그 너머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희망, 설레임 잊지 마시고 지금 사장님들께 2년이 된 모든 TRM 소비자들에게 초 집중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걸 잘 만들어주시고 옆에서 서포트하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여러분들의 프리퀀시 매뉴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하고는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뭘 할지, 이 사람하고는 뭘 할지, 이 사람하고는 뭘 할지. 그게 꼭 셀 미팅이 아니어도, 그게 꼭 맨투맨 20일이 아니어도, 그게 꼭 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잘 담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 오늘 저 팔뚝 너무 가늘죠?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얇아요. 부러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현 사장님께서 아까 그 4명의 사사본면 보여주셨잖아요. 흔쾌히 사는 사람. 저는 공감해요. 흔쾌히 사는 사람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축적해 나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LTO 잘하셨지만 남겨지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르시거든요. 오늘 최현 사장님께서 안내해 주신 내용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꼭 그대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지금부터 다시 뛰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영 사장님. 와, 모미나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엄청 떨었을 텐데. 짱. 우리 한번 만나야죠. 그럽시다. 네, 얼굴 봅시다. 자, 사장님, 저처럼 놓치지 마시고 빠진 명단 있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진짜 명단부터 다시 봐야겠어요. 네, 후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사장이 초등학생 동창이었구나. 네. 몰랐어. 이야, 나는 예전에 그 사업 초반에 할 때 막 꿈도 꿨거든. 내가 아는 사람이 다른 라인에서 막 사업하는 꿈. 오, 야, 그런 악몽도 막 꾸고 했는데 그 악몽이 현실이 됐네.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근데 또 너무나도 잘합니다, 또 그분이. 그러니까, 이야. 배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몸이나 한 명이 김서영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겠네.
맞습니다. 이번 저기 3주차 마감했어 팀 이벤트? 네? 3주차 팀 이벤트 마감했어? 꼭 드리겠습니다. 응. 3주차 막 소식 들리는데. 갑자기 막 겨드랑이에 땀이 솟는데요. 우리 김영수 사장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김영수님 나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그분은 완전히 일치월장이고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변화가 뭔지 보여주는 분이야.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칭찬인 거죠, 스폰서님?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 세상에 사람이. 순식간이야. 저도 순삭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나가볼까요? 방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cording stopped. 방 닫을게요.